첫 번째 달려보죠. 빌라에서 흉기 난동입니다. 정말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째 전국 곳곳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에서 속보가 전해지면서 지금 나가고 있네요.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복부를 찔린 뒤에 빌라 출입문 앞에 쓰러진 이 60대 남성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찌른 50대 남성, 집안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을 시작을 합니다. 경찰은 이런 추락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남성을 설득을 했고요. 대치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분실 카드로 룰루랄라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내부입니다. 한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카운터 앞에 있죠. 자, 물건을 계산하려고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를 저렇게 척 꺼내가지고 꺼내는데 이거 내 거 아니지롱. 그렇습니다. 바로 타인의 휴대폰과 카드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던 겁니다. 자, 날도 더운데 왜 저렇게 마스크에 모자에 중무장을 하고 있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일에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제보자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지갑처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신용카드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주운 여성이 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 여러 곳을 들으면서 한 8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후에는 이게 아마 체크카드였던 모양이죠. 통장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가니까 그걸 막게 통장을 아예 비웠다라고 하고요. 저 전화 들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문자를 보내서 전화만이라도 좀 돌려달라. 라고 근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잃어버리신 그 아버님이 이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일주일 넘게 일도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새 휴대전화를 장만하셨다는데 3주가 지나도록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휴대폰으로 제발 좀 돌려주세요. 심지어 전화도 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냥 전원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못 찾을까요? 사실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GPS 기능이 있어서 PC로도 제 휴대폰 찾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휴대폰의 위치를 찾는 건 어렵지만 저 사람 지금 인상착의를 CCTV로 찾으면 그 근처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CCTV의 용량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최장 3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좀 찾아서 저는 억울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사연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CCTV 동선 찾으면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예. 아유, 정말 그냥 아유 참.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장원영이 움찔하자 점점. 저 진짜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콘서트 차 스페인에 방문한 걸그룹 아이브 멤버들입니다. 자, 장원영 씨죠. 지나가니까 갑자기 한 아이가 다가와 손을 그런데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피하고 지나가는 장원영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일부 맘카페에서 뭐라고 한다면서요. 혹시 그 말로만 듣던 내 아이 기분 상했제 뭐 이런 걸까요? 네. 이게 지금 논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에 보인 것처럼 어떤 아이가 다가왔는데 그룹 아이브 멤버죠. 장원영 씨가 놀라서 피하는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왜 무슨 벌레 보듯이 저렇게 뭐 숨쯤 놀라면서 도망가느냐, 저렇게 아이한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어떤 아이라도 막 몸에 손을 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장원영 씨가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같은데 하나 확실한 거는 장원영 씨가 그만큼 유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한다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워낙 인기가 좋고 유명하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깜짝 놀란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마다 보기 좀 다르긴 한데 깜짝 놀란 모습을 저는 느껴집니다. 약간
박 변호사님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주의자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자, 우리 승 의원님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그 걸그룹 쪽으로 다가오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거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경호 실패가 되었고, 그 뒤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다 이렇게 밉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좀 놀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막기는 하고 있는데, 도로는 상황에서 못 막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거죠. 물론 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굳이 안 막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아니, 저 아이가 맘카페 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왜 아이한테 좀 더 잘 대해주지 못하냐라고 하기 너무 커요. 진짜 조그만 아이, 정말 철없어서 잠깐 엄마 손을 피해서 이렇게 뛰쳐나온 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장성한 아이 아닌가요? 그 앵커 말 맞다나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함부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집에서부터 가르쳐야지 왜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장원윤 씨를 탓하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저희 출연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어가죠. 공짜 식사에 절도까지. 와, 진짜 이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식당 내부 식사를 마친 남성이 저렇게 걸어 나오더니 계산도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주방을 한번 쓱 봐요. 그러더니 뭘 집어들어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일단 바닥에 내려놓네?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락날락 하더니 또 들고 뭐 하려고? 자, 주방 쪽을 보더니 이제서야 들고 나갑니다. 야, 세상에 진짜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먹튀의 절도까지 이관왕입니다, 지금. 네, 저게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입니다. 경남 진주 평거동의 어느 식당인데요.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먹튀를 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보자 어머니가 혼자서 주방 일도 하고 서빙 일도 하고 또 배달까지 하는 작은 가게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배달 갈 음식 준비하는 사이에 저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보신 것처럼 무전 취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제보자 아버지가 식당 대박나라면서 아내에게 사준 돼지 저금통, 아이고. 이걸 같이 들고 나갔던 거죠. 이 저금통에 2년 동안 어머니께서 장사 잘 된 날, 또 기분 좋은 날 돈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두셨다고 하는데 이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피해액이 20만 원 정도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보자의 어머니는 밥이야,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왔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준 이 저금통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가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보자의 어머니는 현재 가게를 폐업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저는 말이죠. 이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봤습니다. 이 양팔에는 흔히 야쿠자 문신이라는 이르즈미 문신을 하고 있더군요. 아, 문신할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은 없어. 야, 좀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못 먹고 살아서 이렇게 하는 범죄라서 그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이 경하게 처벌한 적이 있는데 좀 범죄 2가를 저질렀어요. 무전취식이죠. 사기 범죄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돼지 저금통 돈을 가져가 버리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범죄가 2가지가 되고요. 얼굴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바로 잡힙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오히려 처벌을 덜 받을 것 같고요. 행동 봤을 때는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 반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번에 범죄 2가지 저질렀다 그러면 뭐 중하게 처벌을 받는 정도 있는 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법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망설임 없이 풍덩입니다. 자, 위험천만했던 순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디? 올라가지 못하겠어. 발이 안 돼. 천천히. 자, 애기 좀 주세요. 천천히. 자, 다리 힘주고. 자, 아씨 꽉 잡아. 아씨, 어깨 잡아. 목 잡아. 목을 잡아. 오케이. 아이고. 일어나. 다리 힘. 선생님은 수영 가능하십니까? 아, 예. 저 앞에 구해가신 나왔는데. 아이고. 잠깐 손 좀 돌리고. 예, 천천히 하십시오.
너 괜찮아?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자, 양 변호사님, 저때 물 깊이가 저 소방위한테 저분께도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깊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2일 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하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 4명이서 물놀이하던 10살 초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렸던 겁니다. 그렇게 막 아이들이 이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마침 주변에서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영월소방서 엄주환 소방입니다. 이분이 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들도 생각나고 또 소방이니까 더군다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는데 급류가 워낙 거셌답니다. 워낙 거셌고 저분도 키가 180c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안 닿을 정도였는데 왜 물에 빠진 사람을 쉽게 함부로 이렇게 끌어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급한 마음에 안으면서 이 소방이 머리가 물에 잠길 정도의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이었고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를 잠깐 떼어내고 물가로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럴 때 마침 이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금 이제 경찰이 뛰어가는 아마 바디캠이 찍힌 모습인 것 같은데 경찰관이 그 아이를 물가에서 끌어냈고 또 다친 곳 없이 구조를 하고 소방이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던 겁니다. 예, 소방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아주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너무 세게 나간 걸까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친구들이랑 술자리 모임 간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잠갔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평일에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9시쯤이면 자리에서 일어날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새벽 1시가 다 돼도 안 들어온 겁니다. 아내도 남편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화나서 현관문 안전고리를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현관문 도어락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전고리 잠갔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근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겁니다. 문을 이렇게 잠그면 어떡하냐, 나 집에 들어오지 말란 소리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내더니 결국 나가버렸고요.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내도 홧김에 이렇게 세게 나갔던 건데 내가 좀 심했던 건가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 세 분 중에도 저거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왠지 말이죠. 좋습니다. 일상 다반사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새벽 4시에나 들어온 줄 알겠다. 나 1시 반에 왔어. 지열이랑 재현이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네 하는데도 내가 뿌리치고 온 남편인데 안전고리를 걸어 잠궈? 신랑 새벽에 어찌 될까 봐 불안하지도 않든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구도예요. 다음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너 9시에 온다고 했잖아. 나랑 약속했잖아. 5시간이나 늦어놓고 왜 큰 소리야? 고리 걸어 잠그는 마누라 마음은 편한 줄 알아?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그렇게 술이랑 친구놈들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X. 자, 박지훈 변호사님. 과한 것 같아요. 누가요? 저는 이제 남편이 뭐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문을 걸어 잠근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된 시간이 뭐 예컨대 1시에 걸어 잠궜으면 한 1시 반쯤에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 소리를 들었으면 열어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출근도 좀 걸려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더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남편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핑계 될 거예요. 다음에도 어차피 잠글 거 안 들어가? 좀 더 먹지 뭐. 배째라. 새벽 4시까지 먹지 어차피 잠긴 거.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들여보내줬어야 돼요. 거기서 혼내든지 무슨 약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천 봉쇄한다? 오히려 뻗기로 나갑니다. 제 경험상. 제 경험상. 그게 중요합니다. 경험상.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였다는 거. 자, 양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제 양심상 여기에 이 동거람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몇 번 사고를 친 이후로 제가 집에서 약속한 게 2시예요. 새벽 2시. 2시도 안 돼서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너무 하셨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좀 타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건 박 변호사 말 맞다나 사람은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꼭 어긋납니다. 진짜. 그렇군요. 제가 딱 이 세 분 중에 의심스럽다고 했던 분이 바로 박지훈 변호사님과 양지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승재현 위원께서는 술을 안 하시니까 저럴 일이 없잖아. 근데 자격이 없어요. 몰라요. 술 먹는 사람 신경을. 진짜. 무슨 자격이 있어. 술도 안 먹는데. 싸워. 시키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야. 멱살 잡아. 공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릇은 처음부터 잘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저렇게 하면 아까 두 분은 어긋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 바짝 들거든요. 아 이거 이랬다간 진짜 더 이상 집에 못 들어가. 제가 너무 어린 하기가 그렇죠. 맨날 인직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릇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너무 구박해서.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분위기 좋습니다. 자, 여세를 몰아서요. 네, 가족 여러분 의견이요. 일단 성현희님. 화는 났어도 집에 왔는데 문 잠그면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너무했습니다 하셨고요. 로즈님, 현관문은 좀 그렇고요. 그냥 방문을 잠그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사님, 아내분 잘하셨어요. 권윤희님,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인간이랑 굉장히 똑같네요 하셨고요. 연진님, 연락이라도 잘 돼야죠.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진짜 지금 경험담들을 막 토해내고 계세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